자, 이번 시간에는 그 경사하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라디언트, 즉 코스트 함수의 경사도를 구하는 그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단순한 예를 먼저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3계층으로 구성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입력층, 두 개의 히든층,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층.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런 노드들이 있었죠. 784개, 16개, 16개, 10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좀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노드들만, 각 층이 입력층에도 하나, 히든층에도 하나 노드, 두 번째 히든층에도 하나, 출력층도 하나의 노드만 갖는 가장 간단한 그러한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 unknown 값은 한 6개 정도뿐이 없는 거죠. 각 노드에 W1, W2, W3 그리고 B1, B2, B3. 원래는 이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784, 16, 16, 10개를 압축해서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지 이런 그 단순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가정을 해야지만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고자 하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를 다시 원래 복잡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자, 우선 이렇게 단순화된 경우를 한번 살펴볼 때 앞에 두 개는 빼놓고 마지막 두 개만 한번 살펴봅시다. 즉 여기가 출력층이고요. 그리고 이게 출력 이전의 그 세컨드 히든 레이어의 노드입니다. 어쨌든 어떤 값이었든지 간에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값이 0.48이었고 그 값을 또 출력층에 그 웨이팅을 줘서 계산을 했더니 그 0.66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그 주어진 입력의 이미지는 1이라는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결과값이 그 첫 번째 노드에서 여기서 1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0.66이 나왔으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0.66 빼기 1을 하면은 그거를 제곱을 하면 그게 바로 코스트 함수의 결과값이죠. 이걸 기호로 지금 표현한 것 뿐이고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그 희망하는 출력값을 y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각 노드에 있는 값은 액티베이션을 a라고 표현하고 위첨자는 해당하는 그 층의 그 숫자죠. 즉 보통 그 L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마지막 층이 L번째 층이고요. 그 이전이 L-1의 층이기 때문에 A의 L승, A의 L-1 이렇게 위첨자를 붙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코스트 함수의 값은 A의 그러니까 L번째 층의 액티베이션 값 빼기 우리가 원하는 그 desired output 그것의 제곱이 코스트 함수의 값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어느 값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를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또 한번 살펴볼까요? 결과값으로 우리가 얻어봤더니 0.66이 얻어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이 앞에 노드에서 결정된 그 값에 의해서 결정된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의 그 소위 코스트 함수 값을 결정하려면 desired output인 값이 레이블 값이죠. 그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구한 후에 그것을 제곱을 해서 그걸 코스트 함수 값이라고 우리가 부를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해 왔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0.66 빼기 1의 제곱의 값이 그 코스트 함수 값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그 소위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지막 그 출력 노드에 주어진 값 0.66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노드의 값인 A의 L-1이라는 요 A의 L-1이라는 값이 주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값에다가 요 와이어가 갖고 있는 웨이팅 값 WL이라는 값을 곱한 후에 적절한 그 바이어스 값 B가 주어지고
그 값을 그러니까 요 W 곱하기 A 더하기 B 그죠? 그 값을 G라는 또 다른 변수에 넣어 놓으면 그 G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으로 주었을 때의 결과값이 바로 요 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출력으로 주어진 값 AL이라고 하는 값은 사실은 그 이전의 노드 값과 웨이팅 값과 바이어스 값의 함수이라는 그 의미고요. 그것을 이 계산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본 그래프 형식으로 정리해 본 게 소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계산 과정을 그래프 형태로 그린 겁니다. 우리는 그 코스트 함수를 지금 얻었는데요. 즉 잘못된 그 차이점을 코스트 함수로 표현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desired output과 그 이전 노드의 값인 AL로 계산하고 이 AL 값은 주어진 그 함수식에 따라서 G 값의 그 시그모이드 함수 결과고 이 G 값은 어떻게 결정해요? W와 A의 곱셈 더하기 B 값이니까 이 세 개의 값의 그 적절한 그 연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즉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연산이 수행되는 이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즉, 요 노드에 있는 A 값과 W 값과 바이어스 값을 합해서 시그모이드에 넣어주면 그 값이 출력 값인데 그 출력 값은 알고 보면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G라고 놓고 G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었을 때, 그죠? 그리고 그 과정을 이와 같이 그래프 형태로 연산 과정을 요 세 개의 값의 연산이 G, G 값의 연산이 A, A와 Y의 연산이 코스트 값이다라고 이런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이러한 그 모양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그 소위 그레디언트 값이 어떻게 우리가 찾아지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 순서적으로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라디언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파라메타, 우리가 보통 그라디언트는 수식어로 이렇게 쓰죠. 파샬 D C 오버 파샬 D W 뭐 이런 그 위첨자 아래첨자 좀 무시할게요. 즉 코스트 함수가 그 웨이팅 값이 변화함에 따른 그 코스트 함수의 변화의 비율, 요 파샬 D라는 수학적인 기호는 그렇게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W라는 웨이팅 값이 일정한 크기만큼 변화했을 때 이 전체 코스트 함수에는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비율로 그 델타 W분의 델타 C 이런 비율로 쓴 것이 소위 그라디언트입니다. 이게 바로 그라디언트의 정의예요. 즉 W 값이 변할 때 이 C 값은 전체 코스트는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W 값을 변화시키면 사실은 C가 직접 변하는 게 아니라 W 값의 연산의 결과인 G 값이 일정한 크기만큼 변화할 거고 이 G 값에 변화되면은 G 값의 함수인 A가 또 변화할 거고 또 A와 Y의 함수인 C도 이 값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어쨌든 W 값이 변화하면 C 값도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율로 표시한 것이 바로 그라디언트라는 값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즉 파샬 D라는 거는 파샬 DW라는 W의 값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델타 그러니까 파샬 DC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 비율이 바로 그라디언트입니다. 그죠? 자,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즉 W를 변화시키면 G가 변하고 G가 변하면 A가 변하고 A가 변하면 C0가 변해서 이 파샬 D 오메가 W분의 파샬 D C0 값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그라디언트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수치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수치값을 구하려면은 사실은 어떤 연쇄적인 그런 방법으로 순차적인 방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 순차적인 방법을 수식적으로 우리가 증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수학에선 미분 그 학에서는 체인 룰이라고 불러요. 체인 룰. 무슨 말이냐면 이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파샬 D 분의 파샬 C 그러니까 파샬 D 오메가 분의 W 분의 파샬 D C라는 요 그 변화율은 사실은 얘가 변화할 때 변화하는 G의 양, G가 변화할 때 변화하는 A의 양, A가 변화할 때 변화하는 C의 양, 요 각각의 변화율을 곱한 것과 똑같다예요. 즉 파샬 DG 오버 파샬 DW 곱하기 파샬 DA 오버 파샬 DG 곱하기 파샬 DC 오버 파샬 DA. 왜 그러냐면 지금 파샬 DA 서로 상쇄되죠. 파샬 DG 서로 상쇄되죠. 나머지는 요 하나뿐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그 코스트 함수의 변화량, 특히 이 여기에서의 변화량이 요 W라는 값에 의한 건데 그 변화 과정을 우리가 그 정확하게 메저링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계산 단계에서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A로부터의 그런 변화량, G로부터의 변화량, 그리고 W부터의 변화량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계속 덧붙여 나가면, 곱셈을 해 나가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체인 룰이에요. 이거를 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잘 살펴볼까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요 각각의 그 변화율을 하나씩 써보는 겁니다. 즉 파샬 DW에 따른 C의 변화는 요 각각의 변화를 즉 얘의 변화에 따른 얘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설명에 따르면 그쵸? 요 G 값에 따른 요 변화율을 구하고 A 값에 따른 G 값 거꾸로죠. G 값에 따른 A 값 그죠? 그리고 A 값에 따른 C 값의 변화율을 구해서 요 각각의 변화하는 양을 구하면 곱해주면 서로 상쇄돼서 W 웨이팅의 변화에 따른 코스트 함수의 변화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코스트 함수의 웨이팅에 따른 그 변화율인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왜 백프로포게이션이냐면 즉 dw분의 dc를 구하기 위해서는 즉 마지막 단계인 코스트 함수로부터 거꾸로 역으로 즉 이 변화율을 구해서 곱하기 이 변화율 그 변화율 곱하기 이 변화율을 거꾸로 계속 안쪽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그 처음에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의 계산 과정에 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상에서의 거꾸로 된 역방향으로 계산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거는 즉 그 출력층에 있는 그 차이값을 그 이전 그 층인 세컨드 히든 레이어의 노드에서의 변화율 값으로 다 계산을 해주고요. 그것은 그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죠. 즉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변화율에 대한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요 웨이팅 값의 변화율로 변환을 하고 그 값을 여기에 적용하고 여기에 적용하고 각각의 노드마다 거꾸로 역으로 그 다시 백으로 프로포게이션 해야 될 방향은 연결된 노드 방향으로 모두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둬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세컨드 레이어,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에 있어서의 그 잘못된 그 변화율 값을 다시 퍼스트 히든 레이어의 값까지 전달해주는 그러한 그 과정을 그 소위 propagate backward 거꾸로 그 전달한다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애니메이션 효과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주어진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2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코스트 함수의 값이 결정이 될 거고, 그 코스트 함수의 값이 그 출력 노드로부터 그 세컨드 히든 레이어에, 즉 바로 직전 출력층 직전에 그 노드들 값에 역방향으로 그 소위 파셜 데리버티브죠. 그 하자면은 그 기울기 값을 모든 그 파라미터별로 전해주고, 그 결과 값을 가지고서 또 다시 퍼스트 히든 레이어 방향으로 다시 전달해주고 하면은 마지막 그 입력층과 히든 레이어 사이에 그레디언트 값, 웨이팅까지 다 구해줘서 전파해서 웨이팅 값을 계산할 수 있게 우리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주어진 네트워크의 웨이팅 값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임의의 값으로 웨이팅 값을 정의해 주고요. 그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그 와이어들에 대해서 그 웨이팅 값이 잘못됐기 때문에 훈련 자료를 입력했을 때 결과 값이 달라요. 근데 어느 정도가 다른지는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로 얻을 수 있고요. 그 코스트 함수가 주어진 그 웨이팅 변수 값에마다 그 기울기 값으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 있고, 그 기울기 값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가중치를 개선해 나가는 거를 경사하강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경사하강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그라디언트, 그 코스트 함수의 웨이팅에 관한 가중치에 대한 그라디언트 기울기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역전파 방식을 통해서, 그 역전파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분학에서 말하는 체인 룰을 적용하는 건데, 즉 출력층에서의 잘못된 그런 값을 그 입력층까지 거꾸로 역으로 전파하면서 그 기울기를 구해가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그 웨이팅 값을 네거티브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그 가중치 값을 개선해서 점점 나은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또는 훈련이라고 보통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